우리 실내지 교재 105죠. 회의는 해야 될 게 없죠. 거의 한 600문제를 하셔야 돼. 600문제. 자, 105쪽 로그 부등식이다. 자, 중간식 공백 일정을 찾아내고 갈 거고. 했던 거 기억은 났지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로그 방정식, 마찬가지 로그 부등식, 그 다음에 가압했던 지수 방정식, 그 다음 지수 부등식. 얘들의 공통은 뭐야? 항상 기본은 뭘 갖게 하는 거니? 그치, 밑을 갖게. 그치? 그럼 로그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밑을 갖게 해서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 이꼴로 바꿔놓고 방정식이라면 갖다 놓고 풀면 당연히 뭐 해야 되니? fx와 gx, 진수끼리 어떻게 되니? 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부등식도 밑을 갖게 딱 만들었을 때 여기다 돼 있으면 어떡한단 말이야? 지수만 가지고 이제 풀면 되겠죠. 지수만 가지고 풀면 되는데, 자, 부등식에서는 역시 또 뭐가 중요해? 밑의 크기가 중요했죠. 그치?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로그 함수는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잖아. 밑이가 이렇게 안 생겼죠?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잖아. 그래서 무슨 말이야? 진수 자리에 큰 게 들어갈수록 그 로그 값도 크게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거꾸로 로그 값이 큰 쪽의 진수도 뭐라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네.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거야. 근데 위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로그 함수가 어때? 감소함수란 말이죠. 그 말은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커질수록 로그 값은 작아진다는 얘기. 반대로 로그 값이 더 클수록 진수는 어떻게 돼? 더 작은 거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fx는 gx보다 작다라고 쓰는 거겠죠. 그래서 지수 부등식과 마찬가지로 로그 부등식도 그 밑의 크기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1보다 크다면 어때? 부등의 방향 그대로 진수의 부등식을 만들어주는 거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때문에 부등식의 방향을 바꾸어서 진수의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럼 만약에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을 때는 역시 뭐야? 두 가지를 다 나눠서 해봐야지. 그치? 해봤을 때 각각 구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순에 의해서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결국 나눠서 풀게 되잖아. 모르면 네? 범위를 나눠서 풀게 되면 어떡하니? 이렇게 나온 결과를 얘하고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되죠. 이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결과니까. 마찬가지야. 이 범위를 잡아놓고 이 부등식 풀어서 나온 결과를 얘하고 공통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제대로 된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보면서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597번.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있죠.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제일 먼저 할 일 뭘까요? 밑이 많습니다. 그치? 네? 밑을 갖게? 네. 아니 그거 전에. 그치? 진수의 범위. 그치? 진수 조건 꼭 확인하시라고 했죠. 항상 처음 주어진 형태에서 진수 조건을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그걸 안 해서 실수한 경우가 진짜 많아. 뼈 아프다고 해요. 알려주십시오. 시험에서 그러면. 저거 안 하고 해도 답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달라지는 경우라면 진짜 뼈 아픈 실수가 되는 거라고. 습관적으로 찾아두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선생님 문제 풀다 보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중간에 찾을 수 있으면 돼. 근데 처음부터 찾고 시작하는 게 좋죠. x는 어때? 이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떡한데? 밑조건에 의해서 밑이 2니까 밑조건이래. 밑이 갖게 되니까 2를 놓고 2 얼마로? 4로 맞추면 되겠죠.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x 빼기 2는 부등 방향 그대로 4가 되겠고 x는 맞으면 이게 되겠죠. 됐지? 자연수는 3, 4, 5가 되겠다. 합치면 12. 됐지?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그치? 굳이 쌤이 같이 풀어줘야 될 문제는 딱히 보이지는 않고요. 뒤쪽에 보면
절대값이 나오긴 한데 절대값이 나와도 결국은 뭐야? 예를 들어서 604번, 605번처럼 진수에 절대값이 있어. 근데 별다를 게 없는 거는 일단 진수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밑을 밖에 맞추어 놓고 그 상태에서 진수의 부등식을 만들 때 저기서 이제 절대값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우리 많이 풀었잖아. 1학년 때부터. 범위 나눠서 풀면 되는 거니까. 형준아? 시작한 지 얼마 됐어? 응. 됐지? 새로운 거 없습니다. 그치? 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분모를 찾으시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터프를 한번 볼게요. 자, 역시 로그 부등식인데 이제는 거꾸로야. 여기 있는 K라는 미정계수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직접 풀기는 힘들어. 물론 못 푼 건 아니야. 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럼 결국 뭐야? 해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거꾸로 K를 찾아내면 되잖아. 자, 부등식은 이런 개수도 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방정식은 힘들지만 부등식은 가능하잖아. 특히 자, 로그는 밑을 같게 하셔요. 같아졌네. 그럼 진수끼리 봐야 되겠지. x-1은 2분의 1x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맞죠? 자, 넘기면 2분의 1x는 x는 2k 플러스 2 이하가 되겠죠. 쌤 뭐 안 했니? 진수권 안 했지? x는 1보다 크다. 어떻게 돼?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k보다 크다. k는 자연수니까 양수, 마이너스 2k는 음수. 그치? x는 어떤 음수보다 크고 x는 1보다 커. 따라서 진수권에서 x는 뭐야? 공통된 보다 크다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와 얘가 우리가 찾는 x의 범위가 되겠구나. 됐지? 이 사이에서 정수 x가 3개래. 그럼 1보다 크니까 자, 실수를 그려볼까? 1이 여기 있고 어딘가에 뭐가 있겠냐? 2k 플러스 1라는 자연수가 있겠죠. 요거보다 크고 여기까지야. 이 범위안에 정수가 몇 개? 3개가 들어있네. 그럼 정수 누구부터 들어가겠어? 2부터 들어가겠죠. 하나 더 들어가면 3이 들어가겠죠. 하나 더 들어가면 뭐야? 4가 들어가겠지. 그럼 얘는 지금 자연수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되니? 4가 되지 4까지 들어가겠네. 맞죠? 따라서 스케일은 얼마다? 그치? 아무것도 안 해야 할 거 없어. 너무 쉬워서 돌고 있지? 또 안 돌았다고? 놓고 한다 너. 영상 찍어서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 자, 방금 한 거 마찬가지로 거꾸로 해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부등식에 있는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문제죠. 자, 607번 보시면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자, 풀어 제끼자.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이거 우리 집 몇 번 하고 있냐? 그 다음 용 맞니? 맞네. 어떻게 풀 거야? A 뭐 해야 되니? 나 정리하겠지. 그지?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로그 3x의 제곱 그 다음에 a 로그 3x 마이너스 1 로그 3x a 마이너스 1 로그 3x 플러스 a 이걸 풀어야 되잖아. 그럼 부등식의 형태를 봐봐. 뭐 하는 부등식이야? 로그 3의 x가 반복되는 치환하는 형태잖아. 그치? 로그 3의 x를 여기 치환하는 걸 써나오지. 잠깐만. 그래서 지금 자꾸 쌤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치환하나 풀 수도 있겠다. 따로따로 놓고. 자, 일단 치환해보자. 얘를 t로 치환하면 로그는 치환하면 범위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이걸 치환하면 범위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어떻게?
로그의 치역이 뭔데? 네? 로그 함수의 치역이 실수전지. 실수치잖아. 그럼 t 값은? 실수전지. 근데 뭔 그런 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지?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t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함수를 함수 만들면 t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다. 자 얘를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죠. 얘 누구의 부등식이야? t의 부등식이잖아. 그럼 뭐의 범위 나오는 거야? t의 범위 나오는 거야. 그러면 t의 범위가 0보다 하니까 어떤 놈과 어떤 놈 사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게 뭔지는 몰라. 이거 뭔지 되겠네. 미안. 되겠네. 왜 이래. 인수분해 되지, 그치?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인수분해 안 될 때 얘기하는 거 비웃지마, 자식아.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상관없어요. 안 할 거야, 기분 나빠서. 인수분해 안 아플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t의 범위 나오면 그 다음 뭐하니? 원래 거 돌리겠죠. 오케이, t 자리는 로그 3에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우리가 x의 범위를 찾아내는 게 니란 얘기잖아. 맞니? 거기서 x 범위를 찾아내는 게 x가 지금 3분의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냐? 이거 물어볼 때 미처 밖에 만들어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가운데 로그 3에 x면 얘도 미처 3이 로그로 바꾸면 로그 3에 얼마야? 3의 알파승이 되죠. 이 알파니까. 얘는 로그 3의 베타승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진수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밑이 3이니까 부등방이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x는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 사이입니다. 구한 게 네가 나온 거라고. 그럼 네 3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거는 3이 얼마? 제곱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베타는 얼마나 얘기야? 2라는 얘기지. 알파 베타 마이너스 1과 2를 집어넣으면 이놈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두 근의 합은 a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두 근의 합 얼마? 1이 되고 a는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인데 실제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a는 2네. 그럼 a는 2가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수는 안 돼도 풀 수 있는 거 맞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쌤처럼 생각하는 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안 돼도 두 근을 차 세팅을 하고 당연히 취한했을 때 원래 근을 돌려주시고 거기서 밑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최종적 x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 결과를 보면서 거꾸로 찾아오시면 되는 거야. 자, 반드시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연습을 되는 것만 하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 그냥 우리가 지금 유형 두 개를 했어, 두 개. 밑을 갖게 하는 로그 분등식이었어. 먼저, 항상 밑을 갖게 하는 게 먼저지. 이봐요. 밑을 갖게 하는 게 먼저고, 밑을 갖게 했을 때 이제 질수끼리 부등식을 세워지는데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방정식과 나중에 부등식은 밑을 크기가 중요한 게였죠. 질수 마찬가지죠, 그렇지? 밑을 보면 증가함수니까 분호 방향 안 바뀐다. 밑을 잡으면 바뀐다. 모르면 두 가지 경우 다 나눠서 풀자. 그게 이건이야. 자, 유형 16분에는 진수의 로그가 있는 부등식이야. 바로 문제를 볼게요. 별거 없어요. 자, 가운데 로그가 있는데 로그의 진수에 또 로그가 들어가 있죠. 왜? 하나하잖아. 로그 하나의 실수니까. 진수 자리에는 숫자가 올 수 있으니까 실수인 로그 값이 또 올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또 뭡니까? 또 로그 부등식 몇 번? 또 풀면 되는 거잖아. 로그가 중요하니까. 뭘 갖게 하자? 밑을 갖게 하자. 자, 바깥에 로그부터 벗겨야 되니까 밑을 얼마나 바꿔? 3분의 1 바꿉니다. 갑니다. 자, 로그 3분의 1에
로그 2x는 마이너스는 얼마 쓸 거야?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3이 되겠죠. 그치? 얘는 로그 3분의 1에 1 되려면 3분의 1 되겠죠. 자, 밑이 같게 했으니까 이제 뭐 보면 되니? 진수끼리만 부등식을 쓰면 되겠죠. 근데 밑이 지금 얼마야?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부등방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줘야겠다. 그치? 따라서 로그 2x는 부등방 바뀌게 되거든. 이쪽으로 와야 되죠. 얘가 들어야 되니? 이리로 와야 됩니다. 됐지? 자, 한꺼풀 벗겨냈으니까 다음 또 로그 뭘로 맞춰? 2로 맞출게. 그럼 얘는 밑을 2로 맞추면 로그 2에 3분의 1 쓰. 맞나요? 이게 3분의 1이잖아. 얘는 로그 2에 세제곱이 3이잖아. 그럼 역시 또 어때? 밑이 2로 맞췄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번엔 밑이 2니까 분호방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럼 2의 3분의 1승 얼마야? 세제곱근 2. 2의 3승 8 이렇게 되겠죠. 또 뭐 안 했니? 진수적분 그치? 내가 맨날 이래. 너네한테 하라고 그러면서 나가 맨날 안 해. 항상 중간에 생각나. 중간에 생각하면 다행이지. 그치? 끝까지 생각 안 나면 문제잖아. 자, 진수적분은 뭐였어요? 처음 주어진 형태에서 따지라고 그랬죠. 자, 처음 주어진 형태는 로그 2x에서 x가 진수래? 그럼 x 어때? 이거보다 커야 돼. 또 진수가 하나 더 있지. 누가 진수야? 이 로그에 대해서는 얘가 진수야. 그러니까 로그 2x도 0보다 커야 해. 놓치면 안 돼요. 로그가 2개니까 진수도 2개라고요. 그러면 로그 2x가 0보다 크려면 되더니 x는 1보다 크겠죠. 따라서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뭐가 되니까 얘가 우리가 생각한 진수범위가 되겠다. 어차피 뭐 상관없긴 한데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 저거 안에서 틀리면 책임 못 져요. 자, 알파 베타에 대해서 결국은 알파 세제곱 베타니까 이거 세제곱하면 2 곱하기 베타 8 해서 얼마다? 16이 답이 되겠네.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유형 17번 좀 전에 본 것처럼 자 로그 AX가 반복되면 치환하는 거지. 치환하는 거지. 두 번째가 결국은 자 로그 AX의 제곱 마이너스 P 로그 AX 이거지. 자 얘는 어떻게 한다? 오케이. 로그 AX가 반복되니까 로그 AX를 T로 치환한다. 자, 치환하면 범위를 챙겨야 되지만 범위 있다 없다? 안 생기죠? 로그의 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T는 모든 실수가 다 돼.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T제곱 빼기 PT 플러스 Q는 여기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든지 그래 공식 등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 불리. 됐지? 자, 이때 보세요. 단순하게 추산시켜서 우리가 해를 찾는 거라면 여기서 t 값을 구한 다음에 부등식이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t 값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다시 t를 로그에서 취하는 다음에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동일해. 동일해. 문제 볼게. 자 613번 로그 3분의 1 x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하겠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따라서 t는 1과 3 사이가 되겠다. 당연히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어때? 0보다 크다가 깔려있죠. 그렇죠? 자, t 값 나오면 다시 t로 물어 돌려야 돼? 원래 꼴로 돌렸습니다. t를 로그 3분의 1에 x로 돌려놓으면 그게 1과 3 사이다. 근데 1은 밑이 3분의 1로 바꾸면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 되는 거고 3은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의 세제곱
그러면 이제 x의 범위는 그치?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 방향 바뀌겠네. 여기 뭐고요? 3분의 1이 오고요. 여기는 27분의 1이 오겠다. 됐습니까? 하나 답 나오겠지. 할 필요 없어. 다를 거 없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밑의 크기를 확인하는 일. 확인하는 일. 그 다음에 유형 18, 19 넘겨보지 마. 공부하기 싫을 때 맨날 넘겨보잖아. 그잖아요? 쌤 확인할 때 그렇다는데 특히 만기 과목 쌤 막 한국사, 세계사 엄청 싫어했거든. 막 재미가 공부하면 이제 재밌는데 막 그냥 만기 과목 공부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럼 맨날 시험 때 되면 막 자 오늘 이번 시험 보면 와 26장이야. 언제 다 해보지? 막 공부해. 좀 하다 또 세. 24장이야. 또 조금만 더 세. 공부하는 시험보다 세는 시간이 더 많아. 그렇잖아? 진짜 싫을 것 같아. 국사도 있잖아. 마음 먹고 이제 공부해야지 해서 막 하다 보면 조금 하다가 때려쳐. 그럼 다시 공부해야지 그러면 다시 다 까먹잖아. 처음부터 하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책은 앞쪽만 이렇게 느들느들해. 뒤쪽 깨끗하고. 뒤로 못 넘어가. 왜 안 그러지? 예산 좋아하니? 저 전교 6등이에요. 굳이 그렇게 붙이는 게 없는데 좋아한다 그러면 되지 뭐 전교 1등까지 하고 아 그래. 어릴 때 역사책은 많이 봤어? 아니 엄청 싫어했는데 응. 그냥 배우다 보면 재밌어서. 그래? 너무 쉽던데? 그거 있잖아 막 연도 막 섞여 나오면 막 이렇게 연도 순으로 막 요새 그런 게 안 나오네? 나와요. 그지? 왜 해? 없지. 수학하면 잘했어. 613번이 아니네 지금 뭐하냐 지금 나. 68번 하다 갑자기. 뭐야 지금 뭐 이상한데? 정신 차리라 엄마. 오케이. 68번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부등식이야. 방정식하고 마찬가지지. 지수 자리에 로그 올라가 있으면 그 로그를 밑으로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지수 자리에 미지수를 포함한 로그가 있으면 이 상태로 계산이 힘들어서 얘를 끌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빠져서 곱해지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끌어내린다는 뜻이야.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지수에 있는 거를 앞으로 내리겠다. 그렇지? 내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지수 자리에 올라 있으면 한다. 로그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밑은요? 이미 있는 로그가 밑을 밖에 맞추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어차피 나중에 밑을 밖에 맞춰야 되니까. 그치? 그런 생각하시면 그러면 되겠다. 보세요. x의 로그 3x니 9x 이하가 된다. 이걸 풀란 얘기야.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될 미지수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치? 얘 어때? 내용 쉽지? 양변에 로그 찬다. 밑을 얼마로? 3으로. 그치? 그러면 로그 3에 x의 로그 3의 x승 로그 3에 9x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정하면은 로그 3x승 로그 3의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로그의 성질에 따라 풀이할 수 있지.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9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이제 뭐 하는 거니? 치환하는 거네. 로그 3x를 t로 치환하면 범위는 실수전차 될 거고요.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야. 따라서 t는 1과 2 이하 이렇게 나오겠다. 자 다시 원래로 돌려야겠죠. 로그 3x는 1과 2 자 밑을 같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이제 좀 익숙해지면 다시 또 밑을 또 3의 로그로 쓰는 게 귀찮잖아, 그치? 우리가 등식에서 이건 한번 어떻게 바꾸니? 3의 마이너스 1승 x잖아, 그치? x는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3의 마이너스 1승 x잖아. 그럼 부등식도 어때? 그걸 위해서 빨리 풀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양변의 밑이 3의 로그를 쳐야 되지만 그냥 등식으로 보고 같다고 보고 x는 3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x는 3의 마이너스 1승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방이 어때? 그대로 하면 되겠죠. 됐지? x는 3의 제곱.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방이 그대로 가시면 되죠. 이렇게 풀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정 얼마다? 3분의 1과 9. 3분의 1과 9. 곱하면 3이 되겠다. 됐니? 그리고 같은 원리야. 그치? 같은 원리라고요. 밑이 같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로그 유형 19번 활용 문제다. 자,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2차 부등식이랑 로그 부등식을 합쳐놓은 문제들이 나오겠구나. 619번 보겠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이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쵸? 그러면 그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려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다. 그럼 판별식으로 써볼까? 2가 있으니까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뭐가 보여? 치환하는 행태가 보이죠? 그렇죠? 오케이. 로그 2a를 t로 치환하면 1 플러스 t의 제곱 빼기 3 빼기 t가 0보다 크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t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t는 1보다 크다. 물론 또 하나 진수 조건에 따라 쓰이는데 0보다 크다고. 항상 중간에 생각해. 중간에 생각해도 돼.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로그 2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로그 2에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어때? 밑줄 보니까 a는 2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작고 밑줄보다 크니까 분모가 그대로 하면서 2의 1승. 2보다 크다. 그럼 얘하고 공통범위는 따라서 하는 거야. a는 4분의 1보다 작지만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크고 4분의 1 작다. 또는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연수 a니까 여기서 자연수 안 생기니까 이게 생기겠네. 최소값은 얼마다? 3.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그냥 판별식 쓰면 되는 거야. 자, 622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달라. 방금 본 거는 개수의 루트가 들어있을 뿐이지 결국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근데 622번은 어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아니야? 치환을 해야지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로그 2x가 반복되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그게 비로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봅시다. 로그 2x를 t로 치환하면 역시 범위는 없고요. t 제곱은 얼마야? 4t죠.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k는 여기는 방정식으로 풀게 될 거야. 자, 근데 이게 뭐야? 한 실근만 있다고요. 한 실근만 갖는다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실근은 누구 값이야? x 값이야? t 값이야? 이 방정식의 식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x가 실근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봐봐. x가 하나만 나오면 t도 어때? 하나만 나오죠. 이 놈도 뭐야? 한 실근만 가지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이쯤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지수 방정식을 활용해서 비슷한 문제를 했어. 근데 그거랑 다 차이점 뭐였어요? 지수 방정식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지. AX를 t로 치환했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t로 치환한 t가 어때? 0보다 크잖아. 그래서 AAEX승 더하기 PAX승 더하기 Q는 0이라는 방정식을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는 0이었는데 얘가 한 실근을 가지면 얘도 한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었지. 이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 t는 0보다 큰 한 실근을 가져야 된다. 범위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붙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한 개는 0보다 큰 식이 나오고 한 개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오거나 0보다 큰 중근을 갖거나 두 가지 따졌던 거 나중에 하면 돼. 얘가 더 복잡해진다고요. 복잡해진 이유는 뭐야? 치환하면서 범위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얘랑 얘의 근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야. 넘어간다. 근데 그나마 이게 괜찮은 이유는 뭐야? 치환해도 범위가 안 생기냐? 아니지, 거꾸로 범위가 생기지, 그렇지? 누구의 범위가 생기는 거야? 진수 조건에 의해서 범위가 생기는 거야. 요소. 그치? 치환한 놈의 범위가 생긴 게 아니고 얘는 원래 x의 범위가 생긴 거야. 따라서 이놈이 한 식을 만드는 얘기는 0보다 큰 한 식을 만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0보다 커져야 된다고. 그래도 뭐 상관없잖아. t는 실수 전체니까. t가 아무 식은 하나 나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전체 조건은. 여기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얘와 얘의 근의 조건 따질 때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얘가 실근 아무거나 가지면 물론 지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큰 실근만 해야 되겠지만 아무거나 하나 가지면 t는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모든 실수를 보면서 오직 한 개의 실근만 가지면 되는 거겠죠. 됐니? 자, 그러면 한 개의 실근만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나눌 수 있어? 당연히 중근이 중근. 한 개의 실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 나와야 되면 가능하잖아. 이것처럼 범위가 있으면 꼭 중근 아니어도 되지. 이 범위 안에서만 한 개 존재하고 바깥에서 한 개씩은 더 있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범위 없잖아. 뭐야? 중간밖에 답이 없는 거겠죠. 됐음? 이게 한식을 만들면 중간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입니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저쪽이 좀 더 생각이 편하지만 결국 따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따로 볼 문제는 아니고 같이 놓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차이점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들. 중요합니다. 많이 틀려. 됐지? 한 번 더 볼까? 한 번 더 볼까? 623번. 자, 이번에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 자, 분식을 보자. 로그 2x가 계속 어때? 반복되는 형태죠. 오케이? 그러면 로그 2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 전에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커야 되고 x분의 8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또 양수야겠죠. 오케이. x는 양수라는 조건. 그러면 이 방정식은 t 이건 얼마야? 로그 2의 8 3 빼기 로그 2x t 마이너스 제곱 우변 이항시킬게요. t 제곱 마이너스 3t. 자, 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고요. 이 양이란 말은 무슨 양? 진수 조건에 의해서 볼 수 있을 수는 없어요.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면 t는 뭐가 되니?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죠. 맞지? 그러니까 어때? 이 2차 방정식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충분한 거야. t는 모든 실수. x가 0보다 크더라도 t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t는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상관없이 그냥 서로 다른 두 개만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해. 그럼 뭐야? 판별식 풀면 되죠. 판별식 t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 a는 9보다 작습니다. 정수의 최대값은 얼마 됩니까? 8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24번부터 끝까지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야. 역시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같이 비교할게. 624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이 부등식 보세요. 누구의 부등식이야? x의 부등식이잖아. x의 부등식. 자, 지난 시간에 정리했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의 접근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즉 x의 범위가 없을 때. 뭘로 풀었냐? 판별식으로 해결했죠.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x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겨지만 항상 x보다 위에 있으면서 0보다 큰 값을 가질 거라고요. 그러면 최고차 개수는 양수해야 되겠죠. 아래를 블록해야 되니까. 아래를 블록해야 되니까 최고차 개수 양수고 x가 전체 안 생기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겠죠. 결국 판별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있을 때? x의 범위가 있을 때. 어떤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면 되는 거야.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문제는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었죠. 왜? 아니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만 0보다 크면 된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도 되지만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거지. 이 사이에서만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또 판별식과 상관이 없는 문제죠. 뭘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지고 확인한다고 했지. 예를 들면 뭐냐? 이게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항상 성립한다고 하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뭘 찾으시면 되는 거야? 제일 작은 최소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면 나머지 애들은 얘 최소값보다 큰 값을 갖겠지. 제일 작은 게 0보다 큰데 나머지 애들 볼 거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 하나만 확인하면 충분한 거지.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을 찾아서 그게 0보다 크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애초에 2차 부등식이 주어지거나 시간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면 그 부등식들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있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야? 저기서 미지수에 대한 범위가 있냐? 없냐? 없으면 실수 전체에 성립하는 거니까 판별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범위가 생기네? 그러면 그 범위에서의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에 하나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주기랑 좀 많이 쓰인다 그랬어요. 그치? 다시 불러 들어올게요. 자, 이건 누가 된 2차 부등식이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그게 범위가 없어. 모든 실수야. 그럼 뭘로 풀어야 돼? 판별식으로 풀어야지. 그치? 개수가 로그 형태 표현돼서 풀이지 어쨌든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 중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아야겠죠. 최고차 개수는 양수 만족하죠? 판별식 어떻게 되는 0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래야지만 x가 만나지 않으면서 항상 큰 값을 갖게. 판별식 봐버리면 B 프라임이 되고 요게 B잖아. B 프라임은 니네 로그 2에 A에 되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로그 2에 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자, 이런 로그 부등식이 만들어졌는데 뭐하는 형태? 취하는 형태죠. 그쵸? 로그 2에 A를 t로 취하면 범위 따라 안 생기고 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t는 1과 3 사이. 그럼 t 자리를 뭐로 바꿔? 로그 2에 a로 바꾸면 1과 3 사이. a는 2의 1승보다 커 2의 3승보다 작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나요? 당연히 진수 조건에서 n이 0보다 크다 확인하겠지만 답에는 영향 안 주네. 자, 이거는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풀었어요. 자, 그다음 비교할 거. 얘 보자. 625번은 자, x의 부등식이 아니잖아. 그치?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아니야. 치환해야지만 비로소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치환을 해볼게.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t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요. 맞지? 그다음에 t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고 2는 품으로 빠지니까 2분의 1t 됐죠? 자 이제는 t에 대한 2차 분식이 만들어졌어. 근데 범위 있어 없어? 없지. 여전히 뭘로 풀 수 있어? 현배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또 비교해야 될 게 뭐겠냐? 우리 아까 이거 AX를 표시하겠죠. 그럼 T는 범위가 생기지. 그러면 T 되고 플러스 PT 플러스 Q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얘가 항상 생략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T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되니? 범위가 있는 경우니까 이걸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 뭘 찾아서 최소값을 찾아서 왜 0보다 큰 합분을 보여주면 되는 거겠다. 달라진다고. 똑같은 치환하는 방정식인데 부등식인데 AS를 표시할 때는 T의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범위가 주어졌을 때의 항상성립하는 2차 공식을 접근해야 되는 거고 로그는 달리 치환해도 범위가 안 생기잖아. 그치? 따라서 범위가 없는 모든 실수의 성립하는 부등식으로 보고 판별식으로 바로 뺏겨면 되는 거야. 달라지는 게 없네. 그치? 얘가 항상 0보다 큰 어떻게 돼? 어떻게 되니?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에서 안 만나거나 접하는까지 괜찮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자, 판별식 D는 B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K는 16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최소값은 16분의 1 되겠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지수 방정식 부등식과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닮은 점도 있고 또 미묘하게 다른 점도 있어요. 그치? 그 미묘한 부분 때문에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서 풀어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부등식까지 마무리를 했고 뒤에 남는 게 뭡니까? 활용 문제죠. 자, 활용 문제 유형별로 몇 개씩만 풀어볼게요. 지수함수의 실생활에서 활용이야. 로그든 지수든 활용 문제는 첫 번째 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간단한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주어진 경우는 그저 대입하는 정도의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라겠습니다. 628번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냐? 아니 뭐 이해하지 마. 기호만 보라고 그랬지. 이해하지 말고 기호만 보라고 해. P가 뭡니까? P가 기압이네? 그지? P, HPA. HPA는 단위니까 헥토파스칼이네. P 헥토파스칼. P는 기압이고요. H는 뭐야? 해발 높이. A는 상수니까 안 바뀌는 거. 됐지? 그런 게 해발 5,000m인 곳의 기압이 500 헥토파스칼이네. 그러면 이 기압 자리는 P 자리에 넣으면 되니까 500. 10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분의 해발 자리에 뭐야? H 미터니까 5,00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자, 이걸 계산하니까 뭘 구할 수 있어?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겠네. 자, 해보자. 1000 나누면 1000분의 500,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지수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라는 얘기를 미치가 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A는 얼마다? 5,000이다라고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때 해발 2,500일 때의 기압을 물었어요. 그러면 P는 10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가 지금 5,000이라고 보여줬죠? H 자리에 2,500을 채운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보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 곱하기 2분의 1승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승. 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2의 2분의 1승은 루트 2.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유리하면 500 루트 2가 되겠다. 됐니? 그냥 간단하게 집어넣고 계산. 끝! 21번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로그죠? 오케이. 자, 지진 규모 대표적인 문제죠. 자, 식 바로 봅니다. M이 뭐라 돼 있어요?
지진 해일의 규모를 m이라 그러고 h는 뭡니까? 지진 해일의 높이. 그런 관계 있대. 어느 지점에서 높이가 a, 높이가 뭡니까? 높이 h지. h 자리에 a를 쳐넣으면 m이 얼마 된다? 규모 m은 81이다. 아닌데 그 규모는 높이가 h가 81일 때의 규모의 몇 배? 0.75배네. 됐음? 다시 지진 해일의 높이가 얼마인? h가 a일 때 그때의 해일의 규모 로그 8의 a가 되겠죠. h 자리에 a를 집었을 때 규모는 로그 8의 a가 되는 거고요. 높이 h 자리에 뭘 넣었을 때 81일 때의 지진 해일 규모 m은 로그 8의 81인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놈은 그 규모는 이놈의 몇 배다? 0.75배다. 이놈의 0.75배다. 이 뜻이잖아, 그치? 0.75는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치? 그러면 자, 두 개의 밑을 갖게 하라. 이 4분의 3은 다시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진수의 지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밑이 같아졌죠. 8로 같아졌으니까 A는 81의 4분의 3승. 81은 3의 4제곱에 4분의 3승. 3의 세제곱이니까 얼마다? 27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지? 그냥 간단하게 대입하시면 돼, 제자리에. 식이 복잡하다고 해서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계산 문제들이야. 그렇지? 자, 유형 22번. 얘는 이제 내가 식이 만들어진 거 아니네. 식이 만들어진 거네. 자, 반감기 문제. 별도로 혼자 나와 있구나. 반감기 문제구나. 어떻게 뿌리네, 씨. 현영아, 죽지 마. 죽지 마. 자, 반감기가 뭐야? 과학시간을 배우지 않았어? 어떤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치? 반감기가 24년인 어떤 방사성 물질의 질량의 처음 양이 A일 때 T년이 흘렀을 때 남아있는 양을 D라고 하면 처음 질량이 60%로 줄어드는데 들리는 시간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반감기 문제는 우리가 식을 직접 만들어서 푸는 문제들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식이 주어져 있어. 그건 똑같지 뭐. 대입하는 거죠. 뭐. 다시 이게 뭐야? FT는 T년이 지난 후에 남아있는 양이야. 그거는 어떻게 구하냐? 처음 양에다가 2분의 1에 24분의 T승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 보자. 방사성 물질의 질량이 처음 질량의 60%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T년 흘렀을 때의 물질의 질량이 뭐야? FT잖아. 방사성 물질의 질량이 처음 질량의 60%랑 같아진 거지. T년 후의 방사성 물질이 분명히 줄었겠지. 줄어드는데 그게 60%로 줄어드는 걸 묻는 거야 지금. 맞니? 그럼 T년 후의 물질 질량은 이거지. 물질 질량은. 오케이. T년이 흘렀을 때 방사성 물질의 질량은 이만큼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게 처음 질량 A의 몇 퍼센트? 100분의 60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T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 다음부터 계산하면 되지. 아, A는 이렇게 날라갈 놈이구나. 얘는 5분의 3. 됐지? 10분의 1 낫겠다, 그치? 자, 그럼 보세요. 2분의 1에 24분의 T제곱은 10분의 6이랑 같아. 자, 이거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내가 보고 싶은 미지수는 지수가 있죠. 지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로그잖아, 그치? 그러니까 24분의 t는 로그 2분의 1에 10분의 6이네 쓸 수 있겠고요. 계산할게. 왜? 아, 왜? 밑에 지우면 어떡해요? 뭐를 지운대?
이거? 아 쓰려고? 아 나중에 써줄게. 네. 아무도 없네. 앉아. 졸다 놀랬지? 깨우친 네네 지금 다 지금. 아 깜짝이야. 나 놀랬네. 나도 들고 있었나?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봐봐. 주어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줬냐? 상용로 값 줬지. 얘들은 상용로로 표현을 바꾸셔야겠죠. 근데 그러면 t는 24 곱하기 로그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에 10분의 6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밑변하고 싶다 해서 로그 2분의 1분의 로그 10분의 6이잖아. 됐죠? 로그 2분의 1은 얼마야? 마이너스 로그 2잖아. 그치? 마이너스 로그이니까 마이너스 0.3 로그 10분의 6은 로그 6 빼기 로그 10 1이잖아. 로그 6 빼기 로그 1이지. 아 로그 6 빼기 1이야.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잖아. 둘이 더하면 0.78 빼기 1 24 곱하기 0.3분의 0.22 띡띡 8 10 80 곱하기 0.2는 8, 26, 8, 26, 176 1.76이 되겠다. 17.6이야? 됐지? 그러니까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역시도. 다만 이때는 어때?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상용로 값을 줬기 때문에 주어진 로그의 계산에서 상용로그로 밑을 바꿔주신 거죠. 그럼 하시면 돼요.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마무리하고 상관없어서 떠나야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올려볼게. 얘는 아니다. 얘는 우리가 수열을 해야 되잖아. 그치? 등비수열에 활용해서 원래 아까 배웠으니까. 그치? 오케이. 마지막 유형은 하지 맙시다. 오케이? 그리고 자, 직접 이제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따로 문제를 좀 준비를 할게. 오케이? 자, 마지막 유형 23번은 빼고 그 앞에까지 해주시면 되고 이로써 우리가 지수로 함수 전체를 이제 마무리했어. 다음 함수인 사각함수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해주세요.